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교회는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주요 장로교단 정기총회가 오는 9월 일제히 치러지는 가운데 임원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처한 시대적 위기를 진단하고 변화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 기간 읽으면 좋을 책들을 모아봤습니다.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로메로 브리토가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특별한 전시회를 한국에서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1일부터 근로자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죠. 하지만 교회 내 사역자들에겐 적용하기가 어려워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교회는 특수성을 이유로 법적인 혜택을 포기해야만 할까요?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달 들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일과 삶에서 균형을 맞춰 휴식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이른바 워라밸이 일시적인 사회 현상을 넘어 정착할 수 있도록 기틀이 마련된 겁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국내 근로자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한국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한국 산업화의 정서적인 동반자였습니다. 그 가치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해서 부를 이루자라고 하는 가치인데요. 우리가 기독교가 신학적으로나 또 실적인 사역에서 안식의 가치, 또 놀이의 가치가 재발견되고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도 교회에선 예배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에 교회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이유는 휴식이 강조되는 사회가 사람들이 자칫 교회를 멀리하고 각자의 삶에 충실하게 됨으로써 경건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의 근로 기준보다 가혹한 현실을 벗어나 예배 시간에 사람을 맞추기보다 사람들의 삶의 시간을 조정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윤영훈 교수는 교회 사역자들은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며 교회의 가치와 다르지 않다면 사회적인 제도를 수용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옛날 같대로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도 열심히 일하고 쉬지 않는 목회자를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열심히 일할 때 자녀들이 오히려 힘들 수 있거든요. 또 사장님이 좀 놓으셔야 직원들도 행복하죠. 마찬가지로 목회자들이나 교회 사역자들도 안식이 있을 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목회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주 52시간 근무제도 앞선 주 5일 근무제와 같이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훈련과 사역이란 단어로 교회 안에서 무조건적인 근면성실을 강조했던 과거를 답습하기보다 더 나은 목회를 위한 진정한 쉼을 교계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예장 합동과 통합, 기장 등 주요 장로교단들이 오는 9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목사 부총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끝난 가운데 후보자가 없어 다시 모집 공고를 낸 교단도 있었습니다.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전북 익산 이리 신광교회에서 열리는 예장통합 정기총회에선 비교적 차분한 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 부총회장 리명성 목사가 총회장으로 추대될 예정인 가운데 목사 부총회장 선거엔 부산 백양로교회 김태영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대구 반야월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내년 한 회기 교단을 이끌 총회장에 현 부총회장인 이승희 목사가 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목사 부총회장엔 강태구 목사와 김종준 목사, 민찬기 목사 등 3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가 없어 재차 모집 공고를 낸 교단도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교단 홈페이지에 내달 6일부터 9일까지 후보 등록을 다시 받겠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기장총회는 지난해에도 목사 부총회장 후보 등록자가 없어 정기총회 현장에서 선출한 바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현재 처한 시대적 위기를 진단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위해선 교회가 내부의 문제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한국교회 목회자 윤리위원회가 마련한 세미나에 한진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빠른 시대적 변화와 함께 한국교회에 찾아온 위기를 진단하고 이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는 편의성을 대변하는 일회성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한 이동성을 교회의 위기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 목사는 내 교회란 의식을 갖기보단 필요할 때 어느 교회나 가고 주말이면 어딘가로 떠나는 성도가 늘고 있다며 목회자들이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어렵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왜 어려운 거를 알면은 뭔가 돌파구가 있을 것이다.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교육이나 정치나 또 우리가 국제적인 관계 이런 것들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내년도를 설계할 수 있고 목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미래의 변화에 잘 대응하기 위해선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고신대학교 손봉호 석좌 교수는 목회자의 도덕적 실패를 지적하며 한국교회가 일제시대나 공산주의자에게 핍박을 받던 시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돈과 명예, 권력으로 대표되는 세속적인 성공의 유혹을 물리치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도덕적인 타락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타락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헌금이 늘어나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지니까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이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탐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손 교수는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이 교회 내부의 도덕적 위기를 민감하고 심각하게 의식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최근 책을 읽으며 휴가를 보낸다는 의미의 북캉스가 화제인데요. 다가오는 여름 휴가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독서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휴가철 읽으면 좋을 책들을 모아봤습니다. 교회와 교회가 속한 마을의 상생을 고민하는 목회자를 위한 책, 함께 살아나는 마을과 교회가 눈길을 끕니다. 저자인 정재영 교수는 책에서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역 공동체 운동을 설명합니다. 또 지역 공동체 운동을 실천하며 건강하고 성경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들의 사례도 함께 소개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고민하는 교회학교 교사라면 교사 베이직을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책은 22년간 교회학교에서 사역해온 저자 이정현 목사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바를 정리한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지침서입니다. 때로는 헌신된 교사가 웬만한 사역자보다 낫다는 저자의 생생한 조언을 책을 통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선 성경적으로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을 소개하는 내 영혼과 삶을 망치는 스트레스 다스리기도 인기입니다. 작가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을 책에 담았다고 소개합니다. 책은 개인의 삶과 일터에서 스트레스 없는 삶을 얻고 유지하기 위한 10가지 원칙을 흥미로운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그림으로 행복을 전하는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로메로 브리토의 전시가 한국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자신만의 색채로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하는 다양한 작품들이 눈길을 끕니다. 사랑과 행복, 희망 3가지 섹션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엔 100여 점의 회화와 조각, 다양한 영상 미디어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하트와 꽃, 별과 같은 오브제에 자신만의 색깔을 담아 따뜻함과 사랑,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로메로 브리토. 소소한 일상 속에서 예술적 영감을 얻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대중적 예술을 선보이는 작가는 진정한 삶의 의미가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종범 전시감독은 환상의 나라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화려한 겉모습에 치중하는 현대사회의 단면을 다루는 동시에 우리가 삶에서 특별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들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피카소의 마티스의 색을 입힌 팝 아티스트란 평가를 받는 로메로 브리토의 한국 특별전은 11월 15일까지 용산 아이파크몰 대원뮤지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영국 여론조사 기관인 콤레스에 따르면 20, 30대 영국인들은 기존 세대에 비해 종교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4세 절반 이상이 기독교 자체와 크리스천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62%는 일터에서 종교적인 신념을 토론하는 것이 편안하다고 답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의 10%만이 종교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영국 성인의 51%가 기독교인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최근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아디다스 제품에 재활용 폴리에스테르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리에스테르는 화학섬유의 일종이자 페트병의 주 원료입니다. 내구성이 높고 신축성이 좋아 의류,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지만 매립 후 썩어 없어지기까지 500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디다스 측은 아디다스 제품 9억 2천만 개에 사용되는 원료의 절반 정도가 폴리에스테르라며 향후 6년 내로 재활용 폴리에스테르만 사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대형 교회인 윈저빌리지 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교단을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회의 이 같은 결정은 교회가 속한 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맞지 않다는 규례서의 조항을 변경하려는 시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교회는 최근 전 성도들과 함께 철야 기도와 금식 기도를 하며 교단을 떠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미국 모델 헤일리 볼드윈과 약혼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약혼 사실과 함께 신앙을 고백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스틴 비버는 SNS 글을 통해 하나님의 완벽하신 때의 배우자를 만났다며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헤일리 볼드윈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비버는 2014년 힐송 뉴욕시티 교회 칼렌츠 목사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 최근까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조금씩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 JK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JK 비즈니스란 여고생이 함께 산책을 해주고 말상대가 돼주는 서비스로 매춘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일본에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접객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규제책을 만들었습니다. 규제책이 시행되고 1년여 동안 도쿄 내 관련 업체가 76곳에서 37곳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당 서비스가 SNS 등 온라인으로 이동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규제만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SNS상의 감시 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는 8월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이를 위한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 32억여 원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됩니다. 정부는 이번 상봉 행사에 대한 지원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0억은 상봉 행사에, 10억은 시설 개보수에 각각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경비도 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8월 중순까지 연락사무소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당 혁신과제로 거론된 인적청산과 관련해 새로운 기준에 입각해 같이 갈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지향적인 측면에서의 인적청산은 반대라고 말하며 자신이 세울 새로운 가치와 이념에 부합하는 인물인지를 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보관 부주의로 불에 타거나 습기에 찢겨 사용할 수 없는 화폐가 올 상반기에만 액면가 2조 214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손상 지폐는 2조 203억 원, 동전은 11억 2천만 원이 폐기됐습니다. 이 액수의 화폐를 새롭게 발행하는 데는 모두 324억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현금을 보관하는 습관이 잘못돼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화폐 사용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과 자유와 인권연구소 등 3개 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박 시장이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장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 퀴어 행사의 광장 사용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권한이 있었지만
직권을 남용해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합 등 298개 교계 시민단체가 19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단체는 기본권의 주체를 바꾸는 등 위헌, 위법적인 내용이 포함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폐기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여성 성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부목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사과문을 통해 목회자의 죄악으로 성도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끼쳐드려 모든 목회자를 대표해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은 20일간 금식 기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사랑의 쌀 나눔운동 본부가 내달 16일까지 부평역과 주안역 등 인천 6개 지역에서 사랑의 삼계탕 나눔잔치를 진행합니다. 사랑의 쌀 나눔운동 본부는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홀몸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